자비령은 전령 또는 파령이라고도 부르는 고개로 고려 시대에 서경과 황도를 연결하는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였다. 현재 학계의 통설은 이 자비령이 황해도와 평안도를 오고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자비령은 황해도 북부가 아니라 요양 동남쪽 160리 지점에 있어야 한다. 고려와 원나라의 국경이 되는 자비령의 위치는 어디일까? 1269년 서북면 병마사 영리 최타는 고려 원종을 폐위한 이면을 토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1270년 최타는 원나라 세조에게 몽골군의 파병을 요청하면서 60여 성을 들어 원나라에 귀속하기를 청했고, 원나라 세조는 서경에 몽골군을 주둔시키고 동령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자비령을 경계로 원나라와 고려의 국경을 확정지었다. 정축 이래 최탄이 몽골 군사 3,000명을 요청하여 서경에 주둔시키고, 몽골 황제가 최탄 이연령에게 금패를, 현효철 한신에게 은패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조서를 내려 서경을 직접 몽골에 속하게 하고 동령부라고 이름을 고쳤으며 자비령을 고려와의 국경으로 삼았다. 고려사에는 고려가 계속하여 서경에 반환을 요청했고, 1290년에 원나라가 동령부를 폐지하고 서경을 돌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진화의 사료에는 동령부가 설치된 후에 고려에 돌려주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동령부를 동령로로 승격시킨 내용만 남아있다. 진화의 사료들은 원나라 동령부는 장수왕의 평양성이 있던 장소이며, 장수왕의 평양성은 후에 고려 서경이 되었고, 최탄 이연령 등이 서경과 60여 성을 들어 원나라에 투항하여 동령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00년 후인 1370년 12월 고려 도평의 사사가 원나라 동령부에 보낸 자문에는 요양과 심양은 본래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요양과 심양이 원나라 이전에는 고려의 영토였고, 이 영토를 원나라 시기에 상실했으며 이곳이 서경이고 동령부라는 것을 증언한다. 또한 헤아려 보면 요양과 심양 지역은 본래 본국의 옛 영토였는데, 원나라의 사대를 한 이래로 사위와 장인의 인척이 되는 바람에 요양행성이 관할하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요양 심양 일대가 원나라 이전에는 고려의 영토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려 역사에 있어서 원나라의 부마국이 된 시기는 영토가 가장 축소된 시기였다. 고려의 영토였던 만주 일대에 쌍성 총관부와 동령부가 설치되어 원의 영토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동령부의 치소가 요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있었다면 원과 고려의 국경이 되는 자비령도 황해도 북부가 아니라 현재의 압록강과 요양 사이에서 찾아야 한다. 원과 고려의 경계로 지정됐던 이 자비령은 100여 년 전에 조위총의 반란 기록에도 등장한다. 1170년 정중부 이의방 등이 무신정변을 일으켜 고려 의종을 시해하고 명종을 세우자 1174년 고려 서경유수 조위총은 이들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서경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고려 무신정권은 토벌군을 보내 서경을 공격했고, 1176년 토벌군에 의해 서경이 점령당하면서 조위총은 죽임을 당했다. 그 전에 조위총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금나라에 사신을 보내 투항하겠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신묘일에 고려 서경유수 조위총이 그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키고는 자비령 서쪽, 압록강 동쪽에 40여 성을 들어 내부하겠다고 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사의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비령이라는 고개의 위치이다. 서경유수 조위총은 자비령 서쪽과 압록강 동쪽에 40여 성을 가지고 금나라에 귀부하겠다고 했다. 황해도의 자비령은 동서 방향이 아니고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다. 금사에 기록된 압록강을 현재의 압록강으로 본다면
압록강은 자비령의 북쪽에 위치하므로 자비령 서쪽, 압록강 동쪽에 40여 성이 아니라 자비령 북쪽, 압록강 남쪽에 40여 성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서 말하는 압록강은 현재의 압록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령 역시 지금의 자비령이 아닌 것이다. 명나라의 지리지 대명일통지는 요동도지휘사사가 관할하는 고적 중의 하나로 평양성을 기록하고 있다. 대명일통지는 명나라의 지리지이기 때문에 요동도지휘사사의 관할 범위 안에 조선의 평양이 들어갈 수 없다. 평양은 명나라의 강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과 명의 국경은 연산관이었다. 평양성은 압록강 동쪽에 있다. 일명 왕검성으로 곧 기자의 옛나라이다. 성 밖에 기자묘가 있다. 한나라 때는 낙랑군 치소가 됐다. 진나라 의의 시기 이후 그 왕 고련이 살기 시작했다. 이 성은 후에 서경으로 불렸다. 원나라의 동령로가 됐다. 이 기록의 평양성은 지리지의 목차 순서상 요동에 있는 평양성, 즉 요양을 말한다. 또한 압록강 동쪽이라는 말은 압록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다. 대명일통지는 압록강과 압록강을 한자 표기를 다르게 하여 두 가지로 표기하고 있다. 왜 같은 사료에서 같은 강의 이름을 다른 한자인 초록빛 록과 맑은 록으로 각각 달리 표기하고 있을까? 두 개의 다른 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14세기 이전의 압록강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라 현재의 요하를 말한다. 대명일통지는 평양성 동쪽 160리에 있다라고 자비령의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원나라 시기에 경계로 삼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비령은 평양성 동쪽 160리에 있다. 원나라 때 이곳을 그어 경계로 삼았다. 대명일통지의 기록대로라면 자비령은 평양성 동쪽의 160리 지점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한 평양성은 평안도의 평양이 아니고 요양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평양을 당시 평양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평양 동쪽 160리 지점에 자비령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자비령이 지금의 평양 동쪽에 있으면 고려와 원의 국경선은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동서로 갈라져야 한다. 요양 동쪽 160리 지점은 대략 어디쯤 될까? 사신들의 사행 기록을 통해 추적해보면 요양에서 낭자산까지 80리, 낭자산에서 청성령까지 20리, 청성령에서 첨수참까지 20리, 첨수참에서 마천령까지 20리, 마천령에서 연산관까지 15리로 대략 160여 리가 나온다. 명대 요양에서 연산관에 이르는 거리와 원대 요양에서 자비령이 이르는 거리가 비슷한 거리가 나오는 것이다. 현재 연산관은 행정상으로 봉계시에 속하며 철도역 부근이 중심지인 작은 마을이다. 연산관의 서쪽에 마천령이 있다. 이 고개는 봉계시와 요양시의 경계에 위치한 곳으로 사신들이 넘었던 가장 험준한 고개였다. 조선 초기 명나라 사신들은 조선과 명의 국경을 연산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조선의 사신으로 왔던 예겸의 기록에도 연산관을 국경으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자일의 신체를 출발하여 고령을 거쳐 연산 동관의 입구에서 묵었다. 연산 동관은 화의의 경계이다. 조선과 명의 국경은 압록강 북쪽 180리 지점인 연산관이었으며 이 연산관의 명으로 들어가는 책문이 있었다. 고려와 원의 국경이 되었던 자비령은 명나라로 들어오면서 조선과 명의 국경이 되었고 연산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1488년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에 왔던 동월이 지은 조선부에도 이 자비령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성불령의 웅장한 관문에는 버려진 돌들이 층층이 쌓여 있네. 북쪽으로는 자비령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발해와 맞닿아 있네. 이전 원나라에서는 이곳을 나누어 경계로 삼았으나 우리 명나라에 와서는 안팎이 따로 없음을 보였네. 동월이 보았던 발해는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에 둘러싸인 바다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황해도 서운군에 있다는 자비령에서 볼 수 있는 바다는 서해이다.
옴니버스 한국사를 저술한 이진우 선생은 자비령을 요령성 해성시 동남쪽 41km 지점에 위치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곳에는 대파령촌과 동파령촌이라는 지명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1487년 추세경차관으로 임명되어 제주에 갔다가 부친상을 당해 돌아오던 최부는 풍랑을 만나 바다에 표류하다가 진화의 절강성에 표착한다. 그가 육로를 통해 북경을 지나 산해관을 넘어 요양을 통해 조선으로 귀국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표해록이다. 표해록에서 최부는 요동의 상인들을 만나서 요양이 곧 평양임을 강조한다. 귀하의 땅은 원래 고구려의 옛 도읍이었습니다. 고구려가 지금은 우리 조선의 영토가 되었으니 땅의 연역이란 것이 비록 때에 따라 달라지지만 요동과 조선은 사실상 하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표해록에는 요양에서 계면이라는 종을 만난 얘기가 있다. 요동성 서쪽 요양역에서 만난 계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지방은 곧 옛날 우리 고구려의 도읍인데 중국에게 빼앗겨 소속된 지가 천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고구려에 끼친 풍속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서 고려사를 세워 근본으로 삼고 공경하여 제사 지내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니 근본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요양은 고려의 서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태조 왕건이 제2의 수도로 삼은 서경은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 요령성의 요양이었다. 고려의 서경이 현재의 평양이라는 통설은 몽골에게 서경을 빼앗기고 동령부가 설치되면서 시작된 지리인식인 것이다.